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 보합이고요. 어제랑 뭐 캔들 크기는 달라진 거 말고 나머지는 동일하죠. 뭐 위로 5만원 넘겼다 내려온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양봉이 나왔고 이 양봉의 뭐 절반을 그냥 딱 계산을 해가지고 긋는다라고 하면 45,600원 시가, 그 다음에 이제 51,200원이기 때문에 한 2,500원 정도? 그러니까 위아래로 2,500원 정도가 딱 중간 부근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캔들의 그냥 중단을 잡게 되면은 49,000원 부근입니다. 네, 다른 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없죠. 조금 더 이제 몸통만 보면 이 정도 되는데, 그쵸? 지금 이 캔들을 어쨌든 간에 유지를 해주느냐, 해주지 못하느냐가 이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움직임, 사실 오늘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케아 뭐 주가 보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소화를 잘 했죠. 개인 매수 뭐 일부 들어온 거, 어차피 이 정도의 강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번, 두 번만 나와줘도 지금 개인 매수 뭐 10만 주, 20만 주 더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뭐가 중요하냐? 네, 오늘 누가 밀렸죠? 오늘 지수를 누가 밀었습니까? 바이오가 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누가 올라옵니까? 2차전지가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 2차전지는 그냥 기계적인 반등이다 라고 보기에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넘어오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박자가 이케가 어쨌든 간에 반박자 빠르거든요. 뒤에 캔들을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앞 구간에서도 이제 뭐 LNF나 뭐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 이 캔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케가 그래도 다른 2차전지 양극재 종목들, 완성형 배터리 종목들보다는 더 앞에다가 자리를 잡아놨잖아요. 네. 저항이야 뭐 어차피 46,500원 넘어오는 거는 문제도 아니었고, 지금 다른 종목들은요 저항을 넘어옵니다. 퓨처엠도 145,000원을 넘어오고, LG엔솔도 지금 36만원 구간을 넘어오고 있고, SDI도 21만원 구간을 넘어옵니다. 지금 여기 계속 트라이하고, 어제 음봉 뭐 별로 의미도 없었지만 수급이 양매수가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2차전지로.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바이오가 매도가 나옵니다. 양매도가 그냥 대놓고 나오죠. 에이벨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뭐 알테오젠, 삼천당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왔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결국 뭡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리고 그저께도 이야기 드리고, 시간이 점점 이제 10월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9월 중순부터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10월 넘어가면은 실적 시즌이다. 명절 연휴가 길다. 이거 이번 주 끝나면요, 진짜 그냥 5거래일 정도만 지나면 10월 2주차로 점프를 띱니다. 거래일이. 네. 그러면 생각보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점에 먼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퓨처엠이 많이 올랐잖아요. 퓨처엠이 오늘 실적이 이제 시장의 그 컨센을 상회할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 상회하는 폭이 생각보다 크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이미 7월달, 8월달 그때 실적 발표할 때 흑자를 한번 던졌죠. LG엔솔이야 뭐 보조금 제외하고도 흑자 전환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7월달, 8월달에 2차전지가 좋았던 건데, 결국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두 달, 8월, 9월 해가지고 뭐 주가는 재미없었지만 조정의 흐름을 충분히 거쳤고, 다시 또 7월과 같은 똑같은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바이오는 힘이 빠질 수 있다. 왜냐? 바이오가 실적 시즌에 뭘 가지고 시장에 어필을 하겠습니까? 당장 10월은요, 그냥 지난 분기 혹은 최근 뭐 분기랑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숫자를 내느냐가 매력이 이제 어필되는 그런 시기예요. 뻔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뻔하게 이렇게 주가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주식시장에 있어가지고 뭐 물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뭐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매 그 주기마다, 매 분기마다 숫자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가 지금 힘이 좀 빠지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고,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양봉을 보여주는 것도 이해가 되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동안 반영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쭉 유지가 된다라고 해도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왜냐?
처음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요. 이게 그냥 쭉 약하게 우상향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우리나라 양도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랑 맞물리다 보니까 그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이런 구간에 와도요, 결국 이런 차트는 다 우상향이 됩니다. 그럼 이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실적 시즌이 또 이제 얼추 마무리되고, 11월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때는 또 바이오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오겠죠. FOMC 또 할 거 아니에요? 10월 말 되면은. 지금 그냥 박자대로, 그냥 늘상 우리나라 시장이 보여줬던 그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게 이제 이번에 2차전지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기로, 턴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케는 자체적인 실적으로도 크게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없죠. 오히려 실적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 반영 잘 안 되죠. 왜냐? 2차전지라는 타이틀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캔들을 전고점 부분 5만원 부분 소화해주고 있는데 뭐 이 움직임 다 지금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명절 연휴가 긴 게 좀 아쉽죠. 이럴 때는. 네. 알게 모르게 좀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돈을 돌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9월 동안은 한 방향 유지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월이 바뀌고 분기가 바뀌잖아요.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월말이나 월 초에 분기가 넘어가는 월말 월 초에는 시장이 구조적인 변화를 먼저 보여주거든요. 네, 저는 그게 그냥 딱 오늘 시장에 들어맞는 그 흐름이지 않을까. 반도체는 많이 안 밀리죠. 왜냐? 반도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더 큽니다. 네, 얘네 지금 수출 데이터 7월, 8월, 9월 나온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오죽하면 IMF가 반도체 수출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그 성장률을 올렸겠습니까? 반도체가 생각보다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코스피는 어쨌든 간에 뭐 LG엔솔도 올라오고 페트로엠도 올라오고 하지만 반도체, 그 다음에 코스닥은 2차전지. 여기에서 반도체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면 LG엔솔이나 오늘 같은 그런 포지션이죠. 반도체가 그냥 버티는 날. 그런 날에 LG엔솔, 뭐 퓨처엠, 그 다음에 뭐 LNF, 뭐 이스케도 코스피 종목이고 LNF도 코스피 종목이고 이런 쪽으로 돈이 돌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반도체에서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 실적 기대감이 없는 섹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여가지고 반도체가 쉬고 말고 이런 것들은 뭐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은 우리가 이 구도, 이렇게 삥삥삥 도는 이 구도를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화요일날 이케가 왜 이 주가를 12%나 올렸을까. 그래서 이 12일날 그 23일날 영상 찍을 때도 이러면 2차전지가 어쨌든 간에 올라온다라는 관점일 확률이 높다. 그때는 2차전지가 반응을 많이 안 했거든요. 최근에 LNF도 올라왔고 퓨처엠도 올라왔지만 굉장히 적은 종목들만 반응을 했죠. 나머지 애들은 다 반응을 못 했고. 그래서 이게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2차전지도 어쨌든 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이케의 양봉이 설명이 되거든요. 만약에 2차전지가 올라올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케가 보여줬던 이 캔들은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이케는 어쨌든 간에 2차전지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시장의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강하게 잡아야 탄력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좀 아리송했는데 오늘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전날 나온 이 음봉도 굉장히 껍데기 같은 영양가 없는 그런 빈 음봉이다라고 설명드렸고 뭐 오늘 음봉이 전날보다 매도가 좀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입니다. 오늘 기관 매도가 뭐 딱히 많이 나오진 않았죠. 연기금 뭐 4천주 매도한 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전날에도 안 팔았는데 힘 줄 때 주고 그 뒤로 힘을 안 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늘 2차전적으로 좀 보시면은 연기금, 네, 연기금 들어가잖아요. 네, 연기금 들어갑니다. 이 연기금의 포트폴리오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럼 이케도 어차피 큰 범주는 2차전지 섹터고 그 다음에 이케의 주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연기금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시세를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연기금이에요. 그럼 이제 이케랑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은 박자가 정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나 완성형 배터리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이케는 당일날 양봉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그 다음날 나오거나 박자를 따로 맞춰가지고 나오죠.
그럼 내일은 뭐 충분히 이제 이케의 반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차전지가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저항 넘어오면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결국 더 좋은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전고체다, 이케다. 요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구간 뭐 매물 소화는 가격도 많이 흔들었고 지루함도 많이 줬고 또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차전지를 좀 소외시키는 그런 패턴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이탈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겁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매물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가벼울 수 있다. 예, 좋은 탄력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또 단기 매매 클래스 하이파이브 컨텐츠 이번 주 순항 중입니다. 4일차 이게 오늘 결과거든요. 오늘까지. 누적 수익률 16%, 4일차 원금 대비 4%. 이게 이번 주 결과를 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시장에서 뭔가 좀 박자가 안 맞는다라고 하시면 단기 매매는 어차피 순환이 계속 돌아가니까 아래쪽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 들어오셔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제 무료 종목 오늘부터 드릴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내일이나 뭐 월요일 중으로 저희가 딱 또 타이밍이 맞는다라고 하면은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저희 텔레그램 내용도 잘 활용하시고 참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